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배우자 외도를 당하고 나면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애들은 어떡하나, 정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게 당연하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을 했고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오고 믿어왔던 그 가치들이 다 부정당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머릿속이 윙윙거리면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요, 우리가 이 일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때도 있지만 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생각은 배우자 외도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금기어라고 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될 생각들입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생각은요, 그럴 여자가 아닌데, 그럴 남자가 아닌데 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아직도 배우자를 내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는 섹스를 싫어해서 상간남이랑 그렇게 모텔 다니고 그럴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는 애라면 껌뻑 죽어서 아마 제가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우리 와이프는 내가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답하고 내가 만나지 말라면 그 남자를 정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는 우리 남편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혼하자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이 쫄 거다. 우리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어서 부모님한테 알린다고 하면 겁먹어서 상간녀를 정리할 거다. 우리 남편은 아주 짠돌이이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돈을 많이 쓰지도 않을 뿐더러 상간소송 위자료도 절대 내줄 그런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던 이 인간에 대해서 지금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람이 난 사람들이 어디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인가요? 옆에 상간녀, 상간남이 붙어버린 이 사람들은요, 이미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 바람 날 줄 알고 여태 살았어? 30년, 50년을 살아도요, 바람 난 다음에는 네가 이럴 줄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짓을 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에이,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허황된 생각이라는 거죠. 바람이 난 사람은요,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고 상간자의 꼭두각시, 상간자에게 세뇌당한 좀비가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애들이라면 아주 그냥 사족을 못 썼던 그런 가정적인 사람도요, 그 사랑이 우리 가족, 나에게서 상간자에게 넘어가 버리면요, 내가 지금까지 보던 이 사람의 그 앞모습이 아니라 뒤통수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본 이 사람의 모습은 이 사람이 바람이 난 순간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뒤통수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에이, 이 사람이 설마 그러겠어? 이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하기보다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의 반전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마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뭔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사건에 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생각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뭐 증거가 없는 분이면 이렇게 해보시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막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 진짜 해봐야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증거도 금방 잡고요, 크게 상처받지 않고 이 일을 잘 빠르게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해도 자꾸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증거를 잡는데 내가 차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시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해드렸어. 상품 링크까지 내가 보내드렸어.
그런데 그걸 보고도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불법 합법 따질 때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요?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냐고. 이런 것까지가 아니라 남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렇게 콕 찍어서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정답을 알려줘도 저는 그런 건 못하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요. 상담하는 사람도 기운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가 아니라요. 그거라도 해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임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거라도 지금 해야 되는구나.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생각하고 요 한 가지만 딱 생각을 해서 정진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또 상간자 만나서 박살내서 떼내시라 라고 조언을 해드릴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굳이 그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될까요? 그냥 전화로 하거나 문자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만나서 그 사람을 대면을 해서 내가 따박따박 따지고 말로라도 응징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만히 있는 호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허락이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야 될 일 아닌가요? 내가 상간자가 누군지도 알고 찾아가서 따질 정도로 증거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멀쩡하게 사지가 멀쩡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질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진짜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단순하게 그거를 실행을 해야지 이 일이 해결이 되는 건데요. 상간자 찾아가서 얼굴 붉히면서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말 요즘 세상에 누가 누구한테 욕을 하고 야 너 이렇게 반말을 해본 적이 다들 없어요. 다들 얌전하고 교양 있고 배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거를 왜 상간자한테 가서 해야 되냐? 상간자를 응징하고 떼내고 내가 앞으로 정신과 약 안 먹고 후유증 없이 잘 이겨내려면 이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자들 그리고 저 같은 상담사들이 가서 상간자에게 딱 부러지게 말하시라. 내가 증거 다 가지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내 눈에 한 번만 더 뜨이면 나 가만 안 있겠다라고 가서 내가 스스로 남자 대 남자로 여자 대 여자로 엄포를 놓으시라. 그게 우리의 치료제다. 그리고 그게 이것들 떼내는 데는 직방이다. 이거 안 하면 걔네 안 떨어진다라고 콕 찍어서 멘트까지 알려들어도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요. 정말 뭔가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증거 잡는 거든 상간자 박살내는 거든 상간자 소송을 하든 간에요. 그것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 특정한 시기와 기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물쭈물하고 아유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이러면서 시간을 어물쩡하게 보내다 보면요. 나중에는 나도 좀 뻘쭘하고 굳이 내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이제 와서 내가 그거 문제 삼아서 뭐 할까 하고 또 기운이 빠져가지고 속은 있는 대로 문드러지고 겉으로는 행동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마음만 자꾸 상하고 이 분노 해결되지 않은 분노나 억울함이 자꾸 가족에게 흘러가면서 내 자식들, 내 배우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 잡고 박살내고 소송하고 할 수 있을 때 해야만 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마나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요. 도대체가 무슨 심리일까? 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이 무슨 심리로 저러는 걸까?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도대체 저 심리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난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비, 정신병자, 뭔가에 중독된 그런 미친 사람, 그냥 발정난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저 사람과 나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저 사람이 이런 심리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의 행동이 고쳐질까? 저 사람이 그런 심리라면 내가 이렇게 좀 다르게 대하면 저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을까? 하는 이상한 심리전에 나 스스로가 빠져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미 미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뭔가에 중독돼가지고 또라이가 된 저런 인간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냐고요. 내가 이상한 심리전에 빠져들수록 오히려 저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내가 오히려 좌지우지 당하고 뭔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휘청휘청 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바람 피운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헤아릴 만한 깊고 심오한 심리적인 세계가 있어서 저지랄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저 상간자에게 이게 이용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는 거고 상간자와 상호작용이
만만한 우리에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 뿐이지 우리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이야기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그거라도 해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해야지라는 의지와 빠른 손발이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백날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 파악하고 싶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거를 할까라고 생각을 골똘히 해봐도 절대 저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알아봤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난 이 배우자의 심리에 따라서 대처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깟 심리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상황, 내 눈으로 보이는 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같은 걸 파악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대처를 해나가야지 이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지. 보이지 않는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배우자 심리에 집착을 하지 마시라.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차곡차곡 해 나갈 뿐이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질 수 있고 회복을 할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바람난 와이프가 애들을 데리고 집 나간 집을 3분이나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처음 상담을 온 분이고 그 중에 2분은 저랑 계속해서 상담을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랑 계속해서 상담을 하던 분한테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 피운 와이프 심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시고 바람난 와이프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집착하지 마시고 그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애를 내 편으로 만들어놔야 애엄마가 개수작 부릴 때 애가 나한테 붙어서 애엄마가 무슨 짓을 할지 나한테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애가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집 나가는 엄마 쫓아가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 그런데 이 남편분들이 귀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 아유, 애 학교도 가야 되고 이 여자 어디 갈 데도 없고 친정도 엄청 먼데 애를 데리고 어딜 가겠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애한테 엄마가 좀 이상하다. 엄마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엄마를 잘 관찰해서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면 아빠한테 꼭 얘기해줘. 이러면서 애한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애를 오히려 내가 가스라이팅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 남편분들이 아유 그래도 애 상처받게 어떻게 엄마가 이상하다고 애한테 얘기를 해요. 아유 애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애엄마 바람난 애엄마한테 애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애엄마가 집 나갔는데 너 나랑 갈래 아빠랑 살래 하니까는 이 애기가 엄마 따라갈래 하고서는 엄마를 따라서 가버린 거야. 그리고 아빠 전화 꺼놓고 받지도 않고 차단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해도 그때는 제가 진짜 그럴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람난 배우자가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럴 여자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바람 피운 배우자에게 집착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애들을 잘 챙기고 애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을 읽다 보면요. 이런 일이 나한테도 생길 수 있겠네. 설마 하던 일이 진짜 남의 집에서는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 동요도 심하지 않으시고 감정 기복도 심하지 않으신 거를 많이 봅니다.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뭔 지랄을 해도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태연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